질문하시죠? 2번, 3번? 4번. 90. 네. 응? 풀어, 그러면. 뭐라고? 응, 그래. 8번. 7. 5번. 자, 2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은 12하의 자연수고요. 세 부분 집합 A랑 B랑 X에 대해서 X는 소수고요. 다음에 A의 여집합이랑 B랑 교집합을 하면 원소의 개수가 1개고, 다음에 X랑 A의 여집합이랑 합집합을 한 거랑 X랑 B의 교집합이랑 같습니다. 그때 집합 A의 개수를 A라 하고 B의 개수를 B라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일단 보시면 얘는 A의 여집합이랑 B랑 교환법칙 하시면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니까 뭘로 바뀔 수 있냐면 B 차집합 A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지? B에서 A를 차집합을 하시면 남는 원소가 1개밖에 안 남는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여기서 역할이 끝인데 그 다음에 얘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얘는 뭘 알 수 있지 여기서? 뭘 알 수 있어? X랑 A의 여집합이랑 합집합을 한 게 X랑 B랑 교집합을 한 거랑 똑같습니다. 부분집합도 아니고 똑같대. 그러면 어떻게?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좌변은 합집합이야. 그지? X의 원소랑 A의 여집합의 원소를 싹 다 몰아놓은 집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좌변에 있는 집합에는 X의 원소도 들어있고 A의 여집합의 원소도 들어있는 상태잖아. 그지? 그거랑 우변은 뭐냐면 교집합이야. X랑 B의 동시에 있는 원소만 모아놓은 집합이란 말이야. 그지? 그 집합 두 개가 똑같대. 이해돼? 좌변은 X에 있는 원소랑 A의 여집합에 있는 원소를 다 포함하는데 우변은 X랑 B의 동시에 있는 원소만 포함하고 있는 집합인데 똑같대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X라는 집합이 X랑 B의 교집합의 부분집합이다를 알아야 돼. 왜냐면 좌변에 있는 집합은 뭐라 그랬어? X의 원소가 다 들어있는 집합이잖아. 그지? 그거랑 우변에 있는 X랑 B의 교집합이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X가 X랑 B의 교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거야? X가 B의 부분집합이다. 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이해되시나? 그러면 이제 B라는 집합에 대해서 조금 범위가 좁혀졌지.
B는 X의 원소를 전부 다 갖고 있긴 해야 돼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B는 몇 개야?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시면 B는 몇 개예요? B는 X에 있는 2, 3, 5, 7을 전부 다 포함을 해야 돼. 그지? 포함을 해야 되는데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잖아. 맞아? 그러면 X에 있는 원소 4개 빼면 원소 몇 개 남아? 6개 남죠? 그 6개의 원소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2개씩이잖아. 그지? B에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 이해돼? 얘는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고 얘를 제외한 남은 6개의 원소들은 각각의 원소가 B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하나의 원소당 경우의 수가 2가지씩이기 때문에 B의 개수는 2의 6제곱해서 64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뭔 말인지 이해돼? B는 2, 3, 5, 7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6개의 원소는 들어오던지 말던지. 그래서 2의 6제곱계를 하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B가 아니라 이제 A란 말이야. A는 뭘까? 얘를 했던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아니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A의 여집합도 X랑 B의 교집합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맞아? 맞아? X를 해석했던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A의 여집합도 X랑 B의 교집합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 이해가 되시나? 그러면 X랑 B의 교집합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2, 3, 5, 7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A라는 애는 뭐가 될 수 있냐면 A의 여집합이 2나 3이나 5나 7 중에 몇 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A의 여집합이 2, 3, 5, 7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A의 여집합은 2나 3이나 5나 7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죠? 이해돼? 그러면 A라는 애는 그거랑 반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A의 여집합이 2나 3이나 5나 7을 원소로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A는 그거랑 반대인 원소를 싹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걸 확정시켜 줄 수 있는 힌트가 누구냐면 바로 얘야. B에서 A를 뺐더니 하나가 남았대. 이해돼? B에서 차집합 A를 했더니 원소가 하나가 남았대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A는 뭐여야 돼? 다시 B로 한번 돌아와 볼까? B라는 집합은 뭐냐면 2, 3, 5, 7을 싹 다 가지고 있고요. 2, 3, 5, 7을 제외한 나머지 6개의 원소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던지 가지고 있지 말던지 상관이 없어요.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A라는 애는 뭐냐면 A의 여집합이 2 또는 3 또는 5 또는 7을 원소로 갖고 있으니까 A라는 애는 이 녀석 중에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를 싹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A라는 애가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애가 누구냐면 2, 3, 5, 7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을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돼. 이해돼? A의 여집합이 이거 4개 중에 몇 개를 원소로 가지니까 A는 그걸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2, 3, 5, 7을 뺀 나머지는 확정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뭐냐면 B가 같던지 말던지 신경도 안 쓰는 6개의 원소를 싹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돼? 그러면 이 6개의 원소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누구를 가지고 있어야 B에서 A를 차집합했을 때 원소가 1개만 남겠어? 여기 나와 있는 4개 중에 3개만 가지고 있어야 차집합을 했을 때 하나만 남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A라는 애는 B가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6개의 원소를 이미 싹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차집합을 하시면 걔네는 싹 다 사라지지. 그지? 근데 B에는 그러면 누가 확정적으로 있는 거냐면 2, 3, 5, 7이 확정적으로 있는데 거기서 A라는 집합을 차집합을 했을 때 원소가 1개만 남으려면
이 중에 3개만 A가 갖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해돼? 이 2, 3, 5, 7 중에 하나 남기고 3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B에서 A를 차집합했을 때 무조건 원소의 개수가 1개만 남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B라는 애는 2, 3, 5, 7을 포함하면서 나머지 6개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2의 6제곱해서 64개가 나오시면 되는 거고요. A라는 애는 2, 3, 5, 7 중에서 1개 빼고 나머지를 싹 다 갖고 있는 집합이야. 그지? 그러면 누구를 갖고 있지 않을 건지만 세시면 되니까 A는 몇 개냐면 4개다. 이해됐어?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고3 노트에 잘 써놓으세요. 정리본을 써놓으시면 좋아요. B는 2, 3, 5, 7을 포함하면서 나머지 6개의 원소는 마음대로 갖는 64개. A는 2, 3, 5, 7 중에 1개를 빼고 나머지를 전부 다 원소로 갖는 것 4개 라고 써놓으시면 제일 좋아요. 다음에 4번 양수 AB에 대해서 5A 더하기 4B는 6일 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5는 A는 M, B는 N에서 최소값 P를 갖는다. M 더하기 N 더하기 P의 값을 구하고 풀이 과정을 서술하랍니다. 그죠? 뭘로 푸는 문제 같아? 모양을 딱 보자 하니? 뭘로 푸시는 문제 같아요? 산술기하로 푸는 문제죠? 산술기하로 푸는 문제인데 잘 봐. 문제에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한 모양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5야. 여기다가 산술기하를 바로 때리면 정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야? 곱했을 때 약분돼서 사라지는 문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여기다 산술기하를 바로 쓴다라고 했을 때 곱했을 때 약분해서 사라지는 게 아예 없어. 맞아? 그러면 어디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를 괜히 준 게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잘 봐. 요즘 나오기 시작한 산술기하의 어떤 메타예요. 메타. 옛날에는 나오지 않았던 건데 5A 플러스 4B랑 A분의 1 더하기 B분의 5를 곱해. 그러면 전개를 했을 때 뭐가 되냐면 25 더하기 A분의 4B 더하기 B분의 25A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얘에 대해서는 산술기하를 쓸만하게 생기지 않았어? 맞아? 이 둘을 곱한 식을 전개한 애는 산술기하를 쓸만하게 생겼잖아. 그지? 산술기하 쓰시면 어떻게 돼요? 이거 상수 덩그러니 있는 애는 그냥 옆에다 갖다 붙여주시면 되고 플러스 2 루트 얘네 둘이 덧셈이니까 곱하시면 되죠? 맞아?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면 뭐가 돼? 25 더하기 2 루트 100이 되니까 얼마냐면 45가 되시면 돼. 알겠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5A 플러스 4B 곱하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5는 최소값이 45라는 얘기야. 맞아? 중간에 여기 부등호 껴있죠? 얘는 최소값이 45다. 근데 5A 플러스 4B가 얼마였어? 6이잖아. 6. 그지? 그러니까 이 식을 다르게 표현해 보시면 6 곱하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5라는 애는 최소값이 45다. 요런 뜻이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아내야 되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5는 최소값이 얼마냐면
2분의 15가 되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소값 P라는 애는 2분의 15가 되시면 될 거고, M도 구하고 N도 구해야 되죠? M이랑 N은 어떻게 구해야 돼? M이랑 N은 어떻게 구해? 산술기하 평균에서 최소값이 2분의 15다. 혹은 최대값이 정확히 몇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어떤 A라는 문자가 요런 부등식이 성립을 해. 그럼 A는 최소값이 얼마야? 3이지. 근데 만약에 A라는 애가 3보다 그냥 크대. 그럼 얘는 최소값이 얼마야? 모르지? 그럼 얘는 최소값을 말할 수 있고 얘는 최소값을 말할 수 없는 차이는 뭐예요? 등호죠, 등호. 그지? 얘는 등호가 있기 때문에 최소값이 정확히 3이라고 말할 수 있어. 등호는 같다라는 뜻이잖아. 그지? 그럼 산술기하에서도 마찬가지야. A분의 1 더하기 B분의 5가 2분의 15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최소값을 2분의 15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얘가 최소값일 때는 언제인 거냐면 부등호가 아니라 그냥 등호일 때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거겠지. 그지? 근데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요? 아니, 양수는 전제 조건이야. 양수일 때만 산술기하를 쓸 수 있어. 산술기하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야? 언제야? 산술기하 요거잖아. 여기서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 최소값일 때, 최대값일 때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예요? A랑 B가 같을 때잖아. 이해돼? A랑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면서 산술기하를 사용하는 와중에 A의 역할과 B의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냐면 A분의 4분의 B랑 B분의 25A가 A의 역할과 B의 역할을 하고 있지. 그지? 이해돼? 그러면 둘이 같다라고 놓으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 대각선으로 곱해서 같다라고 하시면 25A제곱은 4B제곱. 즉 5A는 플러스 마이너스 2B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지. 그지? 맞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양수 A, B에 대하여라 그랬어요. 두 문자가 부호가 똑같다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실제로 사용해야 되는 건 그냥 5A는 2B다를 실제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를 어디다 집어넣으면 A 값이랑 B 값이 나오겠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 5A 대신에 2B를 넣으시면 6B는 6이니까 B는 1이 나오시면 되고요. B가 1이면 A는 5분의 2가 나오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싹 다 더하시면 정답이죠. 이해돼? 산술기하? 옛날에는 산술기하가 분모가 다른 형태여가지고 그냥 실수의 형태, 분수의 형태가 아니라 어떤 그냥 정수의 형태로 나와 있는 문자를 변형하는 문제가 유행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것보다 발전해서 아예 어떤 식의 값을 주고 두 식을 곱해서 산술기하를 쓰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에 5번.
어느 반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로 A와 B 두 과목에 대한 신청을 받았는데 A 과목을 신청한 학생 수와 B 과목을 신청한 학생 수의 합이 48일 때 두 과목을 모두 신청한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랍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학생 수가 40명인 거고요. 한 반에 40이니까. 그 다음에 A 과목을 신청한 학생과 B 과목을 신청한 학생을 합치면 48명이래. 그지? 이때 둘 다 신청한 A 교집합 B에 있는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해서 더하래요. 그죠? 최소값은 얼마야? 교집합의 최소값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A집합과 B집합이 최대한 덜 겹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최대한 덜 겹치면 무슨 일이 일어나? 최대한 덜 겹치면 A랑 B의 합집합이랑 전체 집합이랑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죠. A랑 B가 최대한 덜 겹치면 B가 A랑 B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때는 최소값이 얼마야? 둘이 합쳤을 때 48이니까 튀어나오는 애들만큼 잘라버리면 8명이죠. 8명. 이해돼? 그럼 최대값은? 겹치는 애들이 제일 많아야 돼. 언제 제일 많을까? 다 똑같을 때 A도 신청한 애가 전부 다 B도 신청한 거야. 둘이 합쳤을 때 48명이라며. 그럼 A를 신청한 애가 전부 다 B도 신청했으면 A는 몇 명이고 B는 몇 명이야? 24명씩 갖고 있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싹 다 두 과목씩 신청했다라고 생각하시면 24가 최대죠. 됐어? 그래서 둘이 더하면 32가 정답이죠.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시죠. 자, 7번 좌표평면 위에 세원이 있는데 직선 y는 n분의 1, x-4랑 원이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m의 값의 합을 구하랍니다. 그죠? 원의 방정식이 3개나 나왔으니까 원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림을 먼저 그리면 좋아요. 자, 첫 번째는 중심이 마이너스 1,0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2잖아. 그러면 여기를 마이너스 1,0이라고 해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대충 한 이렇게 그려지시면 되겠죠. 그죠?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이면 여기 있어야 돼. 그지? 그러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요렇게 안쪽에서 접하고 있어야 돼. 맞아? 세 번째는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이 3이야. 여기가 0,0이죠. 반지름이 3이니까 똑같이 요 마이너스 3,0이라는 점에서 애가 접하고 있어야 돼. 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시면 돼요. 세 개의 원이 전부 다 마이너스 3,0이라는 점에서 내부에서 접하고 있다.
이런 그림이 탄생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저 직선 y는 n분의 1 곱하기 x-4라는 직선은 무조건 어디를 지나냐면 4,0이라는 점을 무조건 지나요. 맞아?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직선을 그릴 때 요 세 개의 원이랑 교점의 개수를 전부 다 셌을 때 4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있어야 돼? 어떻게 있어야 돼? 문제에서 m이 자연수라 그랬어요. 그러면 n분의 1은 무조건 양수겠지, 그지?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4,0을 지나면서 이 원이랑 전체적으로 점 4개에서만 만나려면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안쪽에 있는 가장 작은 원이랑 접할 때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원이랑 접할 때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점 4개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두 개죠. 가장 작은 원이랑 접할 때 양수 m의 값,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원이랑 접할 때 양수 m의 값. 두 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 됐어요? 여기까지? 네. 그럼 뭐 하던 대로 가시면 되죠. 쟤를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고치기 위해서 양변에 m을 곱해주시면 요렇게. 그래서 데려오시면 되죠? 다음에 가장 작은 원은 중심이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2,0에서부터의 거리를 구하시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2가 되시면 되죠? 아니지, 6이 되시면 되죠? 맞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면 접하는 거냐면 반지름의 길이인 1이 되시면 접하는 거다. 됐어? 그러면 요거식 양변에 분모 곱해서 제곱해가지고 정리하시면 m제곱 플러스 1은 36이 나오시면 되고요. 이때 양수 m의 값은 루트 35분의 1 나오시면 되죠? 됐어? 뭐래? 루트 35가 나오시면 되죠? 아니? 맞지? 맞게 하고 있는 거지? 네.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볼 거냐면 두 번째 원이랑 접할 때 두 번째로 큰 원은 중심이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에서의 거리 d를 구해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분모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분자는 5가 되시면 되겠죠. 이제 얘가 얼마여야 되냐면 반지름인 2랑 똑같아야 돼요. 됐어? 그럼 얘도 정리를 조금 해보시면 4m제곱 플러스 4는 25니까 여기서 양수 m값이 얼마야? 2분의 루트 21이 되시면 되겠다. 됐어? 그러면 m이 루트 35일 때랑 2분의 루트 21 사이일 때니까 m의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되시면 되겠죠? 됐어? 그러면 2분의 루트 21은 대충 얼마야? 루트 21이 4. 얼마니까 2로 나누시면 2. 얼마고요? 루트 35는 대충 얼마야? 6보다 작으니까 5. 얼마지? 그럼 여기서 가능한 자연수 m은 3이랑 4랑 5랑 하시면 정답이죠? 자, 8번 점 마이너스 4분의 9,0을 지나고 원 x-1의 제곱은 y제곱 x-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9와 만나는 직선을 L이라고 하는데 L의 기울기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원위의 점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그죠?
얘를 지나는 직선이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4분의 9,0을 지나면서 원이랑 만나는 직선을 L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원은 요렇게 중심이 1,0이면서 반지름이 3이다. 요렇게. 이해돼? 그래서 그림을 좀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게. 여기가 X축이면 이쯤에 Y축이 이렇게 와 계시면 되겠고, 마이너스 4분의 9,0은 원에서 약간 왼쪽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직선 L이라는 애는 뭐 접할 때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이렇게 어떻게든 생길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원이랑 만나기만 하면 그만이다. 그때 뭘 찾아야 되냐면 요 직선 L의 기울기가 정수가 되게 하는 원 위의 점의 개수를 구해야 돼요. 그죠? 이 마이너스 4분의 9,0이랑 원 위에 어떤 점이랑 이으면 요 기울기가 정수가 되는지 개수를 세시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려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접선일 때 기울기를 구해야지. 왜냐면 이때 기울기가 최대일 거고 요때 기울기가 최소일 거니까.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9,0을 지나는 직선을 기울기를 모르니까 m에 x 플러스 4분의 9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역시나 접선이니까 중심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다라는 식을 세우기 위해서 얘를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고쳐야겠지? 요렇게. 그래서 어디서 거리를 구할 거냐면 원의 중심인 1,0에서부터 거리를 구할 거예요.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1,0 집어넣으면 4분의 절대값 4분의 13m 요렇게.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원의 반지름인 3이 나오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 다 따라왔어? 여기까지? 뭐 하고 있는지 알겠지? 양변의 분모를 곱해서 좌변, 우변을 제곱을 하시면 16분의 169m제곱은 9m제곱 플러스 9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시면 m값이 누구누구가 나오냐면 5분의 12가 나오시면 돼요. 알겠어?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9,0을 지나면서 원이랑 만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5분의 12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5분의 12보다 작거나 같다. 요 사이에서 움직이면 원이랑 만나고 있는 직선이다 라고 할 수 있어. 그지? 그러면 이때 기울기가 정수가 되라 했으니까 이걸 만족하면서 정수인 애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2 요렇게 5개가 있어요. 그죠? 맞아? 그러면 기울기가 2, 정수인 2가 되게 하는 원위의 점이 몇 개야? 요때 기울기가 얼마냐면 5분의 12예요. 기울기가 2라는 말은 얘보다 조금 더 떨어져 있겠지. 그지? 요런 식으로. 이해돼?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9,0이랑 원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2였을 때 기울기가 2가 되게 하는 점은 1개가 있고 2개가 있지. 맞아? 기울기가 2일 때 2개야. 1일 때 몇 개야? 2개. 0일 때는? 0일 때는 요걸 말하는 거지. 여기서도 2개예요. 그죠? 2개, 2개, 2개니까 총 몇 개냐면 10개죠. 10개. 그래서 정답은 10개.
다음에 9번. 그림과 같이 원점의 세 점은 무슨 뜻이야? 원점과 세 점 A 1,-3, B 6,-1, C 4,3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OABC의 둘레 위에 있는 임의의 점에 대해서 둘레 위에 있는 점이에요. 둘레 위에 있는 임의의 점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y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의 차를 구하랍니다. 그죠? 이거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식이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 원방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원방이라 부르기에는 부족한 점이 뭐야? 는영이 없어요. 는영이 없어. 정확히 말하면 방정식이 아니야. 그지? 그냥 다항식이야. 그래서 이 다항식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이해돼? 이 원의 둘레 위에 있는 점 x, y의 값 중에서 x 값을 넣고 y 값을 넣어서 계산을 했을 때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해서 차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죠? 그러면 어떤 이 사각형의 둘레 위에 있는 점을 여기다 넣어서 계산된 값을 k라고 한번 해볼게요. k. 그러면 는 k가 생겼으니까 이거 이제 원의 방정식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지. 그지? 그러면 이 식은 이제부터 뭐가 되는 거냐면 표준형으로 고쳐봤을 때 중심의 좌표가 2,-1이면서 반지름이 루트 k 플러스 5가 되는 거. 이해돼? 이 식을 는 k, 이 식의 값을 k라고 놨을 때 원의 방정식 형태로 바꾸면 요 식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2,-1이랑 반지름이 k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5인 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중심이 2,-1 한 여기쯤에 있어. 다음에 반지름은 결정되지 않았잖아. 그지? 중심만 지켜주면서 동심원이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원이랑 이 사각형 둘레에 있는 점이랑 만났을 때 이 반지름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결정이 되겠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사각형의 둘레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어디가 제일 멀어? C까지가 제일 멀죠? 당연히 여기가 제일 멀어요. 그죠? 이 정도는 눈으로 봐도 괜찮아. 이렇게 멀면. 알겠어? 그러면 얘가 거리가 얼마냐면 얼마냐? 2루트 5지. 맞아?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에서 반지름인 루트 k 플러스 5가 2루트 5가 되는 거야. 이해돼? 왜냐면 얘가 반지름이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중심이 2,-1이면서 사각형이랑 만나는 원을 그리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반지름이 2루트 5가 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를 양변을 제곱하시면 k 값을 얻을 수 있겠죠? k는 15다. 하시면 되겠지. 그지? 요게 최대값. 그럼 최소값은 언제야? 중심이 2,-1이면서 요 사각형이랑 만나는 원 중에서 반지름이 제일 작은 애가 누구야? 누구야? 5A랑 만날 때? 5A랑 어떻게 만날 때? 접할 때가 제일 작은 원이에요. 2,-1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 5A랑 접할 때, 즉 2,-1에서 5A에 그은 수선의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원일 때가 제일 작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돼?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5A까지의 길이랑 AB까지의 길이를 둘 다 한번 구해 보셔야 돼. 왜냐면 눈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근소한 차이라서. 뭔 말인지 이해돼? 알겠어? 네. 그러면 이제 뭐만 구하시면 되는 거야? 2,-1부터 5A까지의 거리만 구하시면 되죠. 그죠? 5A는 y는 마이너스 3x지? 그러면 3x 플러스 y는 0이고요. 어디서부터의 거리를 구하는 거냐면 2,-1에서부터의 거리를 구하는 거죠. 구하시면 루트 10분의 5가 되시면 되겠지? 그러면 얘가 2분의 5 루트 10.
그래서 이때는 무슨 뜻이냐면 얘 반지름인 루트 k 플러스 5가 2분의 5 루트 11대 k 값이 최소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루트 10 아니에요? 그러게. 요때가 최소가 된다라는 뜻이다. 그러면 이것도 양변 이제 제곱하시면 얻을 수 있죠? k 플러스 5는 2분의 5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5. 됐죠? 그래서 15에서 마이너스 2분의 5 빼시면 2분의 35가 정답이죠. 망했다. 다음에 마지막 10번 문제죠. 자, 10번. 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점 A 마이너스 1,1이랑 B 7,3이랑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원 위에 각각 한 점 PQ에 대해서 사각형 APBQ의 넓이의 최소값이 3 곱하기 P 마이너스 루트 Q일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기 그려져 있는 APBQ 사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구해?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요. APBQ 삼각형은 이름이 없는 이름이 없는 사각형이야. 그지?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생긴 그냥 사각형이야. 그냥 사각형 같은 경우는 어떤 대변이 평행하거나 길이가 같다라는 특징이 전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은 마이너스 1,1, 7,3으로 고정이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 사각형을 갖다가 A, B를 기준으로 삼각형 두 개로 쪼개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A, B의 길이를 밑변으로 삼는 거야. 길이가 얼마냐? 루트 68. 그래서 이 길이를 밑변으로 고정을 해놓고 위쪽에 P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랑 Q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두 개로 나눠서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가 최소일 때를 구해서 합치면 전체 사각형 넓이가 최소가 되겠지. 그지? 위쪽에 있는 삼각형은 언제가 최소야? 밑변의 길이를 루트 68로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P가 원 위를 돌아다니면서 뭘 결정해? 높이를 결정하지. 그지? 높이가 제일 작을 때는 언제야? 제일 작을 때는 원의 중심에서 A, B에다가 수선을 그어놓고 반지름만큼을 뺐을 때 이 점에 P가 있으면 얘가 제일 작겠지. 이해돼? 그럼 밑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 아니야? 5,-3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요렇게 딱 그었을 때 반지름만큼을 빼주면 그 위에 Q가 있을 때가 제일 작겠죠? 요렇게 생겼을 때가. 이해되시나? 그러면 요때 높이 구하고 요때 높이 구하면 정답 나오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 A랑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4y 플러스 5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요. 얘가 뭐냐면 A랑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알겠어? 구하시면 이렇게 나오고 다음에 할 건 뭐냐면 여기 2,6에서의 거리를 구할 거야. 구하시면 분모가 루트 17분의 분자가 얼마야? 17. 그래서 이때는 루트 17이 되는데 결국 위에 있는 삼각형의 높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루트 17에서 반지름인 1을 빼주시면 얘가 높이가 되는 거죠. 이해돼? 지금 얘는 중심부터 AB까지의 거리인 거고 높이 제일 짧을 때는 여기서 반지름 1만큼을 빼주는 게 제일 짧겠지. 이해되시나? 다음에 밑에 5,-3에서 거리를 구해볼게요. 요때 D는 루트 17분의 22 이렇게 나오시면 되네. 알겠어? 얘는 귀찮으니까 유리화 안 할게요. 해야 되냐? 할게요. 17분의 22 루트 17. 그러면 요때 밑에 있는 삼각형의 높이가 제일 짧을 때는 언제냐면 거리인 17분의 22 루트 17에서 반지름인 2를 뺀 만큼이 제일 높이가 작을 때다. 알겠어? 됐어? 여기까지? 네. 그러면 저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겠어? 두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시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어차피 밑변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2분의 루트 68에다가 높이끼리 더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맞아? 그래서 요것만 계산해서 쓰시면 정답이 나와요. 그러면 요게 어떻게 잡히냐면 3 곱하기 13 마이너스 루트 17로 잡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P가 13이고 Q가 17이라서 더하시면 30이 정답이에요. 됐어? 계산만 좀 복잡한 문제다. 다 되셨나요? 오늘은 좀 일찍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집에 가세요. 잘 가.
음. 안녕하세요. 저 집에 가고 싶어요. 뭐라고? 집에 가고 싶어요. 가. 힘들어요. 왜? 그러니까요. 저 원장쌤이랑 맞짱 떠. 나 잘 가. 들어갈